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내년에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시에서 거리 청소 시간에 차량을 옮기지 않은 운전자에게 주차 위반 딱지와 함께 대형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가 15년 만에 다시 시행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이후 영주권자의 해외여행과 재입국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머문 영주권자는 귀국 전 체류 기간과 관련 서류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뉴욕시 보건국은 맨하탄 어퍼 이스트사이드 지역 내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증 환자가 총 28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내년에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가 1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공개된 보험사 77곳의 예비 신청안을 분석한 결과 2027년 보험료 인상 요청은 중간값 기준 14%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10%에서 20% 사이의 인상을 요청했으며 20곳은 20%가 넘는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수치는 보험사들의 예비 신청안으로 최종 보험료는 주정부와 연방 당국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보험사들은 병원 진료비와 처방약 가격 상승, 의료 인력 비용 증가 등을 주요 인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기간 확대됐던 보험료 세액 공제가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건강한 가입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상대적으로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 비중이 높아진 점도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지난해 2210만 명에서 올해 1920만 명으로 13% 감소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입자 상당수는 기존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산층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분을 직접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뉴욕시에서 거리 청소 시간에 차량을 옮기지 않은 운전자에게 주차 위반 딱지와 함께 대형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가 15년 만에 다시 시행될 전망입니다. 뉴욕시의회는 교대 주차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창문에 최대 가로 8.5인치, 세로 11인치 크기의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스티커에는 해당 차량이 거리 청소를 방해해 도로를 제대로 청소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표시되며 기존 $65의 주차 위반 벌금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매주 약 50만 대의 차량이 교대 주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청소 차량이 약 3,000마일에 이르는 도로를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고 스티커 제도는 과거 거리 청결 개선에 효과가 있었지만 접착력이 너무 강해 제거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2011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이번에는 차량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이전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접착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운전자들은 스티커 부착이 지나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어 제도 시행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이후 영주권자의 해외여행과 재입국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머문 영주권자는 귀국 전 체류 기간과 관련 서류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세관국 경보국에 따르면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입국 과정에서 체류 이유와 미국 내 거주 의사 등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당국은 해외 체류 목적과 기간, 미국 복귀 의사, 주택, 직장, 가족 등 미국 내 생활 기반을 종합해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장기 해외 체류 뒤 미국으로 돌아올 때 최근 세금 보고서와 급여 명세서, 재직 증명서, 주택 임대 계약서나 모기지 서류, 공과금 고지서, 은행 거래 내역,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등 미국 내 생활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가 1년 이상 이어질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1년 넘게 해외에 머물렀거나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귀환 영주자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출국 전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과 연장 증빙을 확인하고 과거 범죄 기록이나 장기 체류 사유 등 입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난 7일 뉴욕시 보건국은 맨하탄 어퍼 이스트사이드 지역 내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증 환자가 총 28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 중 2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는 없습니다. 감염자가 집중된 지역들의 우편번호는 10028, 10128, 10075이며 현재 총 3곳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6월 말 이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출퇴근자들은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지오넬라균 감염 증상은 일종의 폐렴과 유사하며 주로 따뜻한 물이나 오염된 냉각수에서 증식한 세균들이 분무기나 에어컨 등의 수증기 형태로 호흡기에 흡입되면서 전염됩니다. 다만 감염된 사람을 통해 타인에게 전염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 고열, 호흡곤란 등이 동반됩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대형 건물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 오염을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해당 지역 내에서 냉각탑들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축구리그의 뉴저지 고담FC는 홈구장으로 퀸즈 플러싱에 건립 중인 에티하드 파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담FC는 지난 7일에 NYCFC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홈구장을 현재의 뉴저지 해리슨 스타디움을 대신해 퀸즈 플러싱 윌렛 포인트에 신축되는 에티하드 파크로 이전하고 NYCFC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담FC는 지난 2012년에 출범한 NWSL에서 2023년과 25년 두 차례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고 2020년까지는 저지 스카이 블루 FC라는 팀명을 사용했습니다. 2021년도 시즌부터 현재의 팀명 고담FC로 변경했습니다. 플러싱 윌렛츠 포인트 정크장 부지에 세워지고 있는 NYCFC팀의 홈구장인 에티하드 파크는 2만 5천석 규모의 축구 전용구장으로 아랍에미리트 국영항공사인 에티하드 항공사와 20년 계약 체결을 맺으며 구장 이름을 에티하드 파크로 결정했습니다. 구장 관계자는 고담FC팀의 이전만으로 매년 축구팬 300만 명의 추가 방문을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논란의 중심에 있던 버스 무료화 정책을 대신해 속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과 호컬 주지사는 지난 8일 브루클린에서 50개 뉴욕시 주요 버스 노선의 운행 속도를 현재보다 20%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와 주 당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넥스트 스탑 계획의 일환인 해당 사업은 도시 전역의 최소 50개 주요 버스 운행에서 통근 시간을 최대 6분까지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부는 5년간 총 8억 8,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도로 재설계, 노후 버스 교체, 새로운 노선 개설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버스 전용 도로를 막아 운행 지연을 초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시정부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자동 카메라 단속 시행 이후에 충돌 사고가 20% 감소했으며 운행 속도는 최대 30%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25개 추가 노선의 버스에 자동 카메라를 장착할 예정이며 교차로 곳곳에 고정 단속 카메라를 추가 배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급등하는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시행합니다. 지난 7일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인공지능 사업의 확산으로 급증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이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없애고 전력회사의 과도한 송전망 투자 비용이 개인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은 3개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공공유틸리티위원회 BPU는 앞으로 5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들을 대상으로 일반 가정과 다른 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대규모 전력 수요 유발에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일반 가정과 개인 사업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또한 법안에는 데이터 센터가 자체 발전 설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반 가정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뉴저지 전기요금 급등폭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되며 지난해와 비교해서 평균 16.9에서 2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 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개인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손을 잡고 이달 말부터 미국 국내선과 북중미 120여 개 노선의 연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이란 전쟁 여파를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1%포인트 낮춘 3%로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종료 발언이 맞물리면서 국제유가가 5에서 6%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다진 소고기 12%, 체리 50% 인하를 비롯해 식료품과 의류 등 수천 개 품목의 가격을 전격 인하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규정 변경으로 LA 올림픽부터 성전환 선수의 여성 종목 출전이 금지되며 자격 정지됐던 러시아 선수들은 참가할 예정입니다. 미 증시 강세로 지난해 100만 장자가 44만 명 이상 늘어난 반면 중위 자산은 오히려 20% 감소해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여자 프로축구팀인 고담 FC가 오는 2028년부터 홈구장을 뉴저지에서 플러싱 에티하드 파크로 이전합니다. 뉴저지주가 예산안 확정에 따라 5만 5천 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때 최대 4천 달러를 지급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이어갑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고 외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최저 기온은 7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3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